그렇다면 이 뇌동맥류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진짜 원인이 좀 궁금해요.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뇌동맥류의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뇌동맥류는 인간과 같이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만이 갖고 있는 질환으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뇌가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뇌혈관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위에 혈압이 가해지면 동맥류가 잘 생기는 거고요.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 질환이 있거나 흡연하는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3개 이상의 꽈리를 가지고 있는 다발성 동맥류 환자의 경우에는 유전력이 꽤나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뇌 동맥류 터지기 전에 뭐 전조 증상 이런 거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벼락 두통입니다. 머리 아파. 뇌동맥류가 이미 터졌거나 이제 터지기 직전에는 벼락 맞는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극심한 두통이 있어서 저희가 벼락 두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통증 정도를 굳이 표현하자면 네. 보통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두통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머. 즉 통증의 강도가 0이었다가 갑자기 9에서 10이 되는 갑작스럽고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통증의 발생 시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극심한 두통 이외에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부 강직, 그다음에 의식 저하 증상이 있고요. 헛구역질이라고 하죠. 네.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사님. 네. 이 오른쪽에 두통이 심하면 뇌 오른쪽에 꽈리가 있는 거예요? 두통의 위치와 동맥류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나 앞뒤 위치를 많이들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뭐 CT라던가 MRI 찍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 동맥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CT 검사만으로는 동맥류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뇌 혈관을 찍는 MRI를 MRA라고 합니다. 에이. 그래서 MRA를 찍어야지만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뇌동맥류나 뇌경색의 위험이 있는 뇌혈관 협착 등을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딱 MRA 사진을 보시면 혈관에 집중해서 찍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모양 등이 꽤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이대라던가. 네, 뇌동맥류는 유병률이 꽤 높기 때문에 30, 40대가 되면 한 번쯤은 검진 목적으로 MRA 찍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의 병력이 길거나 흡연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 젊은 나이라도 한 번쯤은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MRA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면 뇌동맥류는 단시간 내에 생겨서 파열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기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내 머릿속에 꽈리가 있다면 이게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정말 여행 가는 것도 정말 못하겠고 또 운동할 때도 야외 활동 이런 것도 잘 못하겠어요.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뇌동맥류의 절반 이상은 사실 일생 중에 터지지 않는 안정적인 동맥류입니다. 가끔 터져서 오신 분들을 보시면 엉뚱한 상황에서 터지기도 하는데요. 네. 운동하다가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아. 심지어는 대변 보다가 터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해서 터졌다기보다는 기저에 있는 동맥류 자체가 위험했던 상태라서 터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뭐 타든 운동을 하든 결국 뇌동맥류가 터지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네, 다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무게에 집착하면서 역기를 드시는 분들 네. 혹은 관악기를 부는 것은 뇌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업이 아니시라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병행한다면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나 이 자연적으로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 생긴 혈관꽈리, 즉 뇌동맥류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멎지 않는 한 없어지지는 않겠죠.
뭘 먹어야지 이 뇌동맥류도 예방하고 또 터지지 않게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퇴원하시면서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뭘 먹으면 좋나요? 아니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거든요. 당연하죠.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없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뇌동맥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혈압이 있다면 저염식을 드셔야 하고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과도한 동물성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하겠죠.